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곽수정입니다. 이 정유라 씨도 귀국을 마침내 했네요. 욕을 먹어도 아마 자기 나라가 좋을 겁니다. 그래도 어머니라고 말마다 하는 걸 보면 그녀가 자이든 타이든 범했던 죄는 미워할지라도 그녀가 가지고 있을 인간적인 가치와 삶의 무게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판단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녀도 일단 한 아이의 어머니라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유명 시사 전문 기자도 그 친구를 오랫동안 취재하면서 나쁜 얘기한 것은 듣지를 제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의 됨됨이는 그가 평소 하는 말과 평소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모습에 다 녹아있지 않을까요? 늘 모든 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워낙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을 지치게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화도 내고 나쁜 소리도 하게 되는 게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서로 용서하면서 한 발짝씩 뒤로 물러나 보기도 하면 어떨까요?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날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에서 먼저 민주당 김영호 의원과 한번 전화 연결을 해서 사드 배치 보고 누락 관련해서 국방부가 왜 이런 보고 누락을 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많이들 생기시지 않습니까? 이게 고의 누락인지 아니면 정말 실수해야 한 건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럭비공 정유라 씨 드디어 이제 귀국을 했는데요. 일성이 억울하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유라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핑퐁과 같아서 핵폭탄 선언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영주 국민의당 의원과 전화 연결해서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3부와 4부에서는 이 팩트 진검승부 시간이죠. 오늘은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와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와 함께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사드 문제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맞물려서 일어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사드의 1개 포대가 6기의 미사일 발사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뭐 오랫동안 알려졌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단 2기가 들어와서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2개가 들어와서 배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니면 창고에 있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 4기의 반입건에 관련해서는 그동안 보고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청와대 국방부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을 의도적이라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생각은 다릅니다. 자신은 관련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무슨 연유일까요? 더불어민주당 사드 특위 간사 맡고 있는 김영호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떻습니까? 오늘 청와대 발표를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건 국방부의 의도적 누락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예, 오늘 청와대에서도 공식 확인했고요. 네. 의도적으로 보고서를 누락시켰고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박근혜 정부의 그러니까 국정농단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니 보통 우리 김영호 의원께서도 의원직에 계시지만 정치라는 생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정부가 바뀌면 그 서슬퍼런 검찰의 칼날도 지금 무뎌지고 있는 상황인데 개혁이라는 그 칼날 앞에 국방부가 과연 청와대에 보고도 하지 않을 정도로 배짱들이 있을까요? 배짱보다는 한민구 장관 발언 듣고 저도 깜짝 놀랐지만은요. 네, 글쎄 말입니다. 이 국방부가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몇몇 인사가 우리 문재인 정부를 너무 호락호락하게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왜냐면 이제 국방부에서 이제 국정기획자문회의 보고를 했고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제출한 보고서도 아시다시피 당초 보고서 초안과 달리 두루뭉술하게 작성했다고 이미 보도가 나왔잖아요. 예, 한민구 장관도 아마도 정의용 안보실장의 그 질문에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세월호 사태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시간이라고 하는 실종된 기록이 없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이제 기록화되는 것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교훈은 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정의원 안보실장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오찬에서 나눴던 이야기를 오늘 다 밝혔지 않습니까? 하나의 그렇습니다. 문서화되어서 시간별로. 한 장관 대답이 그런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게 있었습니까? 이게 반문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국방부 장관이 안보실장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약간 빈정되는 투로 그랬어요. 네. 두 번째는 진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모르고 한 말. 어떤 걸까요? 정말 그 국방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분인데 네. 그냥 뭐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얼렁뚱땅 넘기는 것은 사실 국민 누구도 그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당연하죠. 예. 네, 그 부분은 분명히 한민구 장관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문재인 정부를 그냥 호락호락하게 봤든지 아니면 이것을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던 거로 저는 판단합니다. 예. 네. 국방부는 왜 그러면 이거를 얼렁뚱땅 또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또 나쁘다기보다도 다른 면으로 해석하면 고의적인 항명도 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최초 사드의 도입부터 전개 과정 그리고 이제 배치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장담하지 못했던 거죠. 네. 그 모든 과정을 국민과 또 심지어 국회까지도 속여가면서 사드 배치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많은 불법, 편법, 또 소수 몇 명만 알 수 있는 은밀한 거래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하나 이제 밝혀질 겁니다. 네. 뭐 그 와중에 또 자유한국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잘 아시겠죠. 사드 1개 포대가 발사대 6개로 구성되는 거는 이미 다 아는 사실 아니냐. 국방부는 3월 7일 2기의 도착 사실을 이미 발표했고 4기의 추가 배치 사실은 이미 보도를 통해서 다 알려졌는데 언론에 보도된 걸 청와대가 몰랐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걸 국방부를 공격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야당 의원님들이 고민을 안 한 발언으로 보이고요. 예. 제가 이제 4월 달에 그 여러 매체에서 사드 4기 반입에 대한 추측성 보도를 했었어요. 저도 그날 기억을 해보면 제가 그 보도를 보면서 저게 사실이면 큰일인데 하지만 이제 국방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냥 추측한 거죠. 저게 사실은 큰일인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대통령께서도 이제 보도를 접하셨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그 보도를 접했다 그러면 아마 그 의문은 갖고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팩트가 정확히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발사대 4기는 어디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 칠곡 외관에 캠프 캐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 이거 제가 안보 쪽에서 저도 뭐 완전 무식하다 그러면 좀 말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은 제가 인정을 하고 여쭤보는데 소파 규정에 따르면은요, 미국이 전략적 무기를 한국에 반입해 올 때 일일이 한국 정부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통보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우리는 이제 그 한미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무기 반입했을 때요. 우리 국방부, 특히 우리 정부와는 충분히 논의를 하고 반입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죠. 근데 이제 방금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미국이 전략 물자를 갖다 놓으면은 통보 안 해도 된다 이런 해석들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방위를 위해서 미국이 전략 물자를 갖다 놓는데 왜 이게 문제가 돼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미국 측 입장이었고, 그러면 이 사드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 대통령 후보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10억 달러의 비용을 또 부담시키지 않느냐. 그런 걸 가지고 조금 이견 차이가 있었는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번 보고서 누락 문제는 사실 그 미국과의 외교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문제는 국내 문제죠. 국내에 반입하는 전개 과정과 배치 과정 속의 불법과 편법에 대한 또 국방부 공직자들의 그 기강에 대한 문제고요. 외교적인 문제는 아마 대통령께서 외교적인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마 이제 만나셔서 저는 그 매우 성과 있는 회담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요. 또 그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이제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는 더욱 견고해질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보고서 누락 문제와 한미 정상회담은 별개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또 전략적으로도 맞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국가 이해관계를 놓고 보면. 근데 이제 미국도 의회민주주의고 또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과정을 가장 존중하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런 우리나라의 그 지금 이 보고서 누락 문제, 또 국회 비준 문제 이런 문제도 미국은 한국 정부를 존중해 줄 수밖에 없죠. 예. 네네. 어떻습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뭐 결국은 정상회담에서 펼쳐질 건데, 네.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이 오늘 외교부 쪽에서 성명이 나온 것 같은데, 그거 봐라. 이게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지 않냐. 오히려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중국 쪽에서는 약간 반색을 하는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미중 간의 헤게모니 싸움도 우리가 조금 간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저희가 지금 이제 한미 문제, 한중 문제, 또 4대 강국 틈바구니 속에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서글픈 역사를 그렇죠. 갖고 있죠. 하지만 우리 문재인 정부는 우선 4대 강국을 떠나서 대한민국 국익에 아마 원칙을 두고 아마 정상회담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 보고요. 또 미국과도 우리의 지금 처해 있는 현실, 또 중국과도 앞으로의 이제 북핵 문제를 함께 풀어 나가야 되는 동반자의 관계를 잘 설득해 나가면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이 지금 박근혜 정부 때 고립되었던 대한민국의 외교를 다시 한번 잘 살려 나갈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안보실장 정의용 안보실장께서 전형적인 외교부 출신 관료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교안보실의 1차장, 2차장 중에서 1차장으로 계시는 분이 육군 준장 출신이시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안보실과 국방부 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소통 이런 데서 앞으로 발생될 문제의 여지는 없다고 안심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국방부 장관이 아직 임명이 안 된 상태고요. 지금 우리 정의용 안보실장도 결국 그 전임자였던 김관진 안보실장으로부터 인수인계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이제 그 정권이 교체되고 또 지난 정부에서 그 사드 문제를 아주 강행하고 독주했던 그 인사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한편 좀 저항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다 이제 새로운 국방부 장관과 이제 그 내각이 구성이 되면 아마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국방 외교 안보 라인이 잘 가동될 거라고 봅니다. 이미 청와대는 굉장히 좀 안정을 빨리 찾아가고 있다고 지금 듣고 있어요. 지금 정부가 출범을 하고 이제 그 다음 달이 되면 한 달이 거의 다 돼가지 않습니까? 미국 국방부 장관 중에서 최근에 민간인 출신이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이 있었고요, 그죠? 그렇지만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국가 안보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데 소홀함이 없었던 걸로 보면 우리도 빨리 국방부가 좀 청와대에 보고 올릴 거는 보고를 드리고 안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사대 추가 반입 등에 대해 진상조사 지시하셨지 않습니까? 핵심은 누가 언제 왜 사드 배치를 결정했는가 이 부분을 아마 지시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앞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사드 문제의 핵심은 김관진 안보실장과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겠죠. 또 이제 황교안 전 대행도 이제 이번 사건에는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특히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이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을 때도 그 청와대 참모의 한 사람이었던 이제 김관진 실장이 방미를 해서 이제 사드를 5월 대선에 맞춰서 조기 도입했다는 그런 이제 많은 의혹들 국민들이 지금 이해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이번 문제 김관진 안보실장 한민국 국방부 장관을 좀 잘 조사를 해서 지금 많은 의혹에 대해서 특히 이제 왜 보고서를 누락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조기에 도입했던 문제 이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진실은 밝혀질 거라 보고요. 국회 차원에서 그 밖에 또 전개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청문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저희 사드 대책 특별위원회 소집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좀 논의할 생각입니다. 그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당시에 국방개혁 2020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2020이 사실은 제대로 지금 실천도 못해지고 지금 거의 묻혀있는 먼지가 쌓여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국방부 인적 쇄신과 국방개혁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면 지금 청와대에서 안보실장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에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은 앞으로 국방개혁이나 인적쇄신 부분에 상당히 트리거, 영어로 표현하면 트리거고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기회에 이제 사실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실망을 줬던 그 항상 꾸준히 있어왔던 방산비리의 뿌리도 완전히 뽑아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국방부 국내 잘못된 안보의식을 갖고 있는 인사들도 예. 이번 기회에 완전히 쇄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예. 국가기강이 좀 살아나죠. 맞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국가기강을 다시 한번 재확립하고 국가가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더 힘을 키우는데 우리 김영호 의원께서도 보태시고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죄하기 위해서 이번 뭐라 그럴까요? 청문회나 이런 거는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네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사드 특위 간사 맡고 있는 김영호 의원이었습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